3부는 간단합니다. 왜냐? 선거다운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71년 대통령 선거를 원래로 치면은 앞쪽에 붙여야 하는데 이 뒤쪽으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제가 간첩 강연할 때도 늘 써먹는 사진인데요. 박김 후보 오늘부터 계속 접전하는데 왼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북계 대규모 간첩단 타진, 보안사 발표 4개만 51명. 이때 보안사령관이 김재규네요. 그리고 저 간첩단 사건으로 잡힌 사람이 그 유명한 서승서준식 형제 간첩단 사건입니다. 저 형제 간첩단 사건은 사실은 누굴 겨냥한 거냐면 김대중을 겨냥한 거예요. 그 서승 선생이 김대중의 최측근이었던 김상현 의원 집에 하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숙을 해갖고 이제 그걸 연결지어서 하니 간첩 사건으로 김대중 후보까지 연루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승 선생이 고문을 견디다 못하고 계속 이제 고문당하다가 만약에 그 거짓 자백을 했다가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한나라의 그 대통령 선거를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는 없다 해서 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난로를 뒤집어 썼던 그런 가슴 아픈 거죠. 이 선거 야당에서 구름대같이 장충당 고원에 몰렸습니다. 그랬더니 박정희도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동원을 하고 그러면서 박정희가 이제 선거를 없앤 핑계가 웃겨요. 저렇게 구름같이 모여있을 때 김일성이 무장공작원을 보내갖고 저기다가 수류탄 던지면 어떡하냐, 기관총 쏴버리면 어떡하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조작한 것으로 오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없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말도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말이죠. 이게 여기서 쟁점이 된 건 뭐냐면은 김대중 후보가 뭘 경계했냐면은 이 박정희가 앞으로 그 총통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 안 할 거다. 왜냐면은 김대중 후보가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나왔냐? 대만에서 나왔어요. 대만에서. 왜 대만에서 나왔냐? 우리나라 이제 유명한 서울대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유기천 교수하고 유명한 형법학자인데 그분이 대만에 출장을 갔더니 대만 친구가 야 니네 계엄령 선포하고 총통제 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대만 친구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했더니 야 여기 대만에 와서 대만이 계속 계엄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총통제였잖아요. 장개서. 계엄령과 총통제에 대한 자료 한국 정보부하고 검찰에 써서 싹 쓸어갔어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이게 무슨 음모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 발언을 국내 와서 강의 시간에 했다가 정보부에 잡혀가고 아주 추방당하고 이제 사실상 망명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정보를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아시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번에 박정희를 저지하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는 다시 없다. 박정희가 총통제할 것이다. 그랬더니 박정희가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정희가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대중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다시는 내가 여러분께 나를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박정희가 이게 거짓말인가요? 아닌가요? 아이고, 박정희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박정희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왜? 박정희는 그 후에 유권자들에게 나를 찍어주시오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대통령 선거가 없어졌잖아요.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없어져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린 겁니다. 우리 각하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닌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을 어디서 뽑냐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겁니다. 이 선거가 참 웃겼었던 게 뭐냐면은 역대 대통령 이 박정희의 지지율이 몇 프로가 나왔냐? 99.9%인가가 나온 거예요. 우리 아까 슬라이드도 잠깐만 돌아가 볼까요? 그 슬라이드 몇 번이 되냐면은 우리 신익희 후보 나왔었던 슬라이드. 네. 7번 슬라이드입니다. 7번 슬라이드 가보시면 말이죠. 네, 7번 슬라이드에 신익희 후보 한번 보세요. 신익희 어떻게 썼습니까? 네, 한글로 쓴 거.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 의 하고 쓴 게 아니고 박정희랑 같은 한자도 같은 시자인데 그 신익희 할 때 그냥 희 하고 썼잖아요. 근데 3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선관위에서 인쇄한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이 쭉 써 있고 거기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서는 73년도 저 대통령 선거 때는요.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어떻게 찍느냐 하면은 선관위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에다가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의 이름을 써놓은 거야. 한글로 써도 되고 한자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라고 이제 써놓는데 한자로 쓴 사람들은 다 옳게 썼어요. 한글로 쓴 사람들도 대부분 다 옳게 썼는데 두 명인가가 박정희 하고 쓴 겁니다. 신익희 하고 쓴 거죠. 그게 무효표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100% 당선이 아니고 99.9%인가 그렇게 당선이 됐다는 참 만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선거란 게 이렇게 이제 웃기게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거를 했고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요.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9대 국회, 10대 국회의원 선거가요. 가장 관권이 덜 개입했고요. 가장 금권이 덜 작용한 선거입니다. 그럼 좋은 선거인가요? 아니에요. 선거 제도가 개판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됐냐면은 나눠먹기 선거예요. 나눠먹기 선거는 게 뭐냐면 중선거구제로 한 구에서 2명을 뽑아요. 그렇게 되니까 주로 누가 당선되느냐 하면은 여당하고 제1야당 후보가 동반 당선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주 드물게 야당이 2명이 되는 데가 있죠. 근데 아주 드물고 보통 여당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야당 후보 중에서는 제2야당이나 무소속이 더러 당선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여당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 됐든 간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은 비례대표 때 설명을 했지만 유정회라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의 3분의 2 가까이를 늘 당연히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과반 정도가 아니고 3분의 2쯤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선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거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어때요? 정치 자금도 안 쓰고 71년 대통령 선거 때 장충남 공원에 김대중 후보 쪽에 100만이 참여하니까 박정희도 그거보다 더 많이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근데 야당은 자발적으로 가지만 돈 주고 모으려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부정부패도 많이 했고 그 부정부패에 자금이 뭘로 나왔겠습니까? 그 자금이 주로 저기서 나왔습니다. 문화방송. 지금도 이제 이 문화방송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역시 미연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문화방송 얘기는 제가 언제 따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도 썼고 이번에 박문진 30년사 정리하는데도 어떻게 이제 불려가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MBC 이 5.16 장학회 정수 장학회 얘기
갖고도 이제 한번 좀 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문화방송에서 부정선거 자금이 많이 나왔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그렇게 돼서 계기가 돼서 뭐가 만들어졌느냐. 그거를 비판을 한 게 천주교의 카톨릭의 원주교고 지학순주교님이에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만들어지는 게 이 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방송을 갖고 사기쳤던 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요. 대통령 선거는 71년 선거를 끝내고 73년 선거가 되고, 그래서 이제 73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그러고 이제 박정희,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저 국회의원 선거는 73년에 하고 79년에 78년 말에 저 1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기가 막힌 선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이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 신민당이 득표율을 해서 공화당을 앞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변이 벌어졌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선거가, 비슷한 선거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바로 지난번 총선이죠.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야당이 이긴 거예요.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는 것처럼. 지난번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하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박근혜 쪽에서 이게 개헌선을 넘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할 정도로 압승을 할 것 같았는데 막상 개표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새누리당이 제1당 자리를 놓쳤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서 그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에서 참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크게 승리한 겁니다. 그 비슷한 게 된 거예요. 선거 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의석수에서는 신민당이 앞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득표율이 신민당이 1.1% 앞섰어요. 여기 이제 이 동아일보 신문에는 2%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만 최종 득표율에서는 1.1%로 격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거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12.6 사건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2.6 사건 같은 거 괜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촛불도 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건 바로 2016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선거가 놀라운 그 힘을 발휘한 건데, 또 막상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때요? 그 선거로 만들어진 국회가 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선거 특집 처음 하던 날 아주 제가 그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4월 달에 총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신민당이 득표율을 앞섰고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그 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978년 12월 달에 총선거를 치르고 신민당이 공화당보다 1.1%를 앞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아무도 그때 10달 뒤에 박정희가 머리에 총 맞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그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했을 때 다들 이변이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6개월 후에 촛불이 벌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선거가 계기가 된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까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보다도 저는 2016년 17년도의 그 촛불을 완성시키는 것, 촛불의 완성을 봤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베가 난리 치기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말뜻 아시겠죠? 우리가 과거 청산을 제대로 못했는데 적폐를 제대로 청산하고 정말로 미래로 나아가잖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건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이번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그 총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한홍구 TV에서도 이렇게 선거 관련 방송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고 1시간 안에 맞추려고 했는데 선거 얘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설명할 게 많아서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댓글 좀 보도록 하죠. 위로 좀 올려주십시오. 조금 더, 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예, 거기 좀 보세요. 예, 아이고, 예, 예, 우리 자꾸, 예, 예, 됐습니다. 다시 갔네. 자, 예, 거기 예, 댓글을 올려서 맞추는 게 힘든 모양입니다. 자꾸 네. 우리 이제 조갑제가 수곡골통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수곡골통이라는 거에 뭐 이의를 달 수가 없죠. 그러나 젊었을 때 조갑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이재호 같은 사람 좌측으로 넘어간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조갑제 같은 언론인은 참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는데 참 조갑제 같은 사람이 넘어간 건 좀 아까워요. 예, 그냥 여기서 우리 방송을 150명이 아니라 150만이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글쎄요. 일단 한 15,000명만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저희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독자 이나이션님이시군요. 예, 우리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남산의 부장들 전에 했었던 것들을 다시 올린 겁니다. 다시 제목을 다시 달아서 올렸는데 뭐 많이 봐주셔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75,000명쯤 됐는데 지금은 뭐 얼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구독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예, 그 구독자가 남산의 부장들 덕분에 한 2,000분쯤 늘어났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고 사무리 방송에서도 건너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공명님은 토착외고를 뿌리채 뽑자고 하셨고요. 또 사랑공간님 투표 잘해서 정의로운 나라로 가자고 했고 빌리어네요. 우리 억만장자께서 오늘 구독을 해주셨고 흑장군님 영화의 힘, 문화의 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아마 남산의 부장들 갖고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남산의 얘기는 또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다음 회에는 선거 얘기를 계속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짬을 봐서 기회를 만들어서 국정원 이야기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으로 3부 작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장들 개개인들을 갖고 사실은 남산의 부장에 나오지 않는 남산의 부장들 얘기거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다루는 게 또 우리 현대사의 흑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진하게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을 정시에 시작하지 못한 것 대단히 송구합니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